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얼마 전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하대였고 당연히 장례도 치러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었죠. 시댁이 잘해주는데 치를 떠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엄마 곧 죽을 텐데 명의도 내 명의로 바꿔라. 어느 날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친정이 오래 비게 되자 시모가 엄마 집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명의까지 달라고 했죠. 아직 살아계시는 엄마에게 곧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시모를 보며 다시는 절대로 보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다음 날 신우의 연락을 받고 시모가 쓰러지게 되면서 모든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시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시모를 제가 직접 잘 보내드리게 된 그 사연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가 나이가 더 많으십니다. 5살이요. 엄마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하셨고 의류 쪽이라 젊게 사시는 편이었어요. 그와 달리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결혼 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께서 친정엄마를 질투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얘기만 나오면 일부러 말을 톡톡 쏘듯 하셨거든요. 특히 시모는 엄마가 일하신다고 살림도 못하시고 음식도 잘 못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오셔서 여기저기 뒤져보시며 라면이나 시리얼, 그 외 인스턴트 식품이 보이면 그걸 친정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사람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데 너네 매일 이런 거나 먹고 다니는 거야? 우리 정은이는 밥 좋아하는데 사돈이 일만 해서 너 어릴 때부터 이런 인스턴트 먹고 컸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까지. 엄마, 그거 다 제가 산 거예요. 지영이는 라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뭐 지영이가 산 거 아니라고? 친정엄마는 일하느라 바쁘게 지내시긴 했지만 그래도 음식이며 살림이며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바쁘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는 일도 거의 없었죠. 참고로 남편은 시어머니 김치는 손도 안 대고 친정에서 받아온 김치를 좋아합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남편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만 보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한 소리 하고 싶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럴 거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 명절이 되었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던 시모는 너 이번 추석에 좀 일찍 오너라? 전날 오후에 갈게요. 무슨 소리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내가 지영이한테 가르쳐줄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와. 이때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댁은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나 남편이나 일부러 더 서둘러 시댁에 갔습니다. 여기 앞치마 있으니까 얼른 하고 손 깨끗하게 씻고 와. 오늘 네가 할 게 아주 많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뭘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이, 넌 가만히 있어. 하지만 이날 놀라신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자랑이라고 할 건 못 되지만 제가 엄마를 닮아 살림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특히 어릴 때부터 친정에서 송편 만들기도 많이 해봤고 만두는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거라 옆에서 보고 배우며 저도 잘 만들었는데 이날 시모가 준비해 놓은 건 송편과 만두 재료였습니다. 아마도 시모는 제가 이런 걸 배우지도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 지영아, 너 만두 왜 이렇게 잘 빚어? 전 괜찮아? 잘 된 것 같아? 파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그래, 좀 잘했구나.
시모는 제가 엉망으로 만들면 옆에서 잔소리를 하려고 했을 텐데 혼자 뚝딱 만드는 모습에 많이 놀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만들을 빚고 있으니 옆에서 구경만 하던 남편까지 앞치마를 하고는 옆에 와서 따라 만들었는데 시모는 괜히 남편에게 화풀이라도 하듯 남자가 뭐 이런 걸 해? 아이 넌 가서 TV나 봐. 뭐 어때요? 같이 하니까 재밌기만 한데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가셔서 편하게 TV 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거 다 만들어 놓을게요. 계획에 없던 상황이라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저와 남편을 한참을 쳐다만 보시다가 한숨을 푹 내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 행동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날 이후 치사하게 먹는 걸로 기분을 나쁘게 했는데요.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시댁에 가보면 제 밥만 내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냉동밥을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밥을 하자마자 네모난 냉동용기에 넣고 얼리고 나중에 해동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모양 그대로 밥그릇에 옮겨주시니 제 밥 모양만 네모였죠. 시모가 그간 저에게 자잘하게 감정 상하게 한 게 많아서 이날 좀 짜증이 났는데 저도 모르게 대놓고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뭐지? 내 밥만 냉동인가? 그랬더니 남편이 시모를 한번 보고는 엄마 밥 없어요? 그게 밥이 좀 모자라서 이러면서 남편을 보고는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만 냉동밥을 준 것에 대해 미안했는지 이날 저와 밥을 바꿔 먹었습니다. 이때는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손대는 걸 시모가 싫어해서 제가 바쁘는 것도 됐다고 하셨기에 차려주시면 감사히 먹었는데 이날 제 밥그릇에 있던 냉동밥은 이제 막 쥐어서 소분 후 넣어둔 밥이 아니라 쉴 대로 쉰 밥을 버리기 아까워서 냉동해 둔 것처럼 냄새도 좀 났습니다. 이 외에도 음식 얘기를 하자면 날을 새도 부족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징어 묵국을 하셨다며 국을 주셨는데 제 국그릇에는 오징어는 없고 무만 있었고 여름에 시원하게 물냉면을 만들었으니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육수가 부족했다면서 제 것만 물에 식초만 타서 주신 적도 있었네요. 결국 이날 남편이 열받아서 안 먹는다고 그냥 놔버렸는데 시모는 끝까지 제가 아닌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시모죠? 시모가 저를 좋게 보지 않으셨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 때문에도 있었지만 사람이 아픈데 시모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갔던 일이었어요. 결혼 초 독감에 걸려 한 번도 결근한 적 없던 회사까지 빠지고 집에서 기어다닐 정도로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이날은 제가 걱정이 되어 엄마도 와 계셨습니다. 아침에 시모가 전화해서 제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으면서 꾀병이라 생각하셨는지 저녁 때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엄마. 아들 어디야? 퇴근은? 벌써 집이죠. 아니 이렇게 빨리 왔어? 일 마치고 바로 왔어요. 그런데 왜요, 엄마?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한 말에 저는 물론 엄마까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습니다. 걔 안 아프지? 남편은 이날 퇴근하자마자 설거지를 하겠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까지 끼고 있던 상태라 시모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시모가 저렇게 말했고 그 자리에 있던 엄마와 제가 다 듣게 되었으니 남편은 순간 당황했고 시모에게 제가 얼마나 아픈지 설명하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남편이 연신 사과를 했는데 이날 친정엄마도 시모의 성격을 대충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모를 미워하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제가 잘하면 어머님도 결국 달라지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이런 성격을 알고 남편도 신우도 상대를 잘 해주지 않으니
늘 혼자여서 저라도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신 분이 결혼하고 나서 사사건건 자꾸만 시비 거시니까 그게 참 곤욕이었는데요. 그래도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를 자꾸만 안 좋게 말씀하시는 건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엄마를 대단한 분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실은 친정아빠가 장애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것도 제가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 집 생계는 엄마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엄마는 일해서 돈만 벌었던 게 아니라 저도 챙기고 거기다 아프신 아빠까지 챙기며 사셨는데 그 당시 할머니까지 계셨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사실 짐작도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는 해보신 적 없고 늘 웃으시던 분이라 그런 엄마의 영향 때문인지 저도 웬만한 일로는 쉽게 지치지 않고 되도록 웃으면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도 시모의 행동에 한번 무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업해서 돈을 버시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낮에는 아빠를 간병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셨는데요. 그래도 아빠 걱정에 저는 시간이 되면 친정에 갔습니다. 고맙게도 남편 역시 친정아빠에게 잘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시모가 이걸 알고는 친정 얘기만 나오면 매몰차게 말씀하시더군요. 너 어디야? 오늘 쉬는데 집에 좀 와라. 어머님 어쩌죠? 저 지금 친정이에요. 아니 너는 친정에 또 갔어? 지난주에는 못 와봐서. 시모는 제가 말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가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건 전부터 알았지만 이 또한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려니 했는데 일주일 뒤 시모의 말에 소리내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갔어? 오늘 약속 있어서 아까 나갔어요. 뭐 마실 거 드릴까요? 됐다. 아니다, 냉수나 가져와. 그런데 어머님, 저 이제 곧 나가봐야 해서요. 앞으로는 미리 전화 주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전화해서 허락이라도 받으라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약속을 안 잡는데 매번 갑자기 오시면 어머니만 괜히 헛걸음하시게 되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오면 있던 약속도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친정에 가야 해서요. 아니, 넌 무슨 친정에 그렇게 자주 가냐? 잘 아시잖아요. 시모도 대충 친정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결혼 당시에는 아빠가 걷는 건 가능하셔서 함께 입장도 했지만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이제는 거동도 힘든 상태라 제가 아빠를 보러 친정에 자주 가게 됐죠. 그걸 알면서도 저리 말하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 정도에서 멈췄다면 저도 괜찮았을 겁니다. 원래 시모 말투가 톡톡 쏘고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에 그냥 넘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야 말하는데 네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내 속에서 아주 천불이 나. 왜요? 왜라니? 네가 친정에 가느라 시댁은 그만큼 소홀히 하고 이 시어머니도 홀대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어머님. 뭐 잘났다고 매번 내 말에 토를 다냐? 토를 달긴? 너 이제부터 친정 갈 때 친정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자원봉사 다녀오겠다고 해라. 네? 그게 무슨... 너 가서 간병하다 오는 거 아니야? 그게 자원봉사지 뭐냐? 시모는 제가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친정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열이 치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며느리를 어디 좋은 곳에 보내서 자원봉사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겠다고 하셨죠. 이날 시모는 저런 막말을 하고 가셨는데 시모가 가고 난 뒤 그간 쌓인 게 터진 건지 혼자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남편도 이 사건은 알게 되었고
되도록 시댁에 가는 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시댁과 거리를 두며 지내다 어느 날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빠가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잘 치렀고 힘들어하는 저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 얘기해서 지방 근무 기간을 줄여달라 했는데 회사에서 말한 기간은 딱 2년이었습니다. 그 기간보다 좀 더 길어지거나 혹은 단축될 수 있다고 했죠. 내려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 오늘은 괜찮더라. 저번에는 많이 막혔는데. 다행이네. 팔 아프게 반찬은 가져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자기가 우리 엄마 반찬 좋아하잖아. 남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보통 제가 반찬을 들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 날이 많았는데 반대로 남편이 올라와서 주말을 보내고 가기도 했어요. 평일에도 보는 날이 있었고 주말에만 만나더라도 저희 부부는 여전히 잘 지냈습니다. 문제는 시모였어요. 남편이 평일엔 없으니 시모가 자주 찾아오게 되었는데 자주 오시는 거야 상관없었지만 오시면 먼저 엄마 얘기를 물으시고는 혼자 화를 내셨습니다. 시모의 성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기에 대충 기분 맞춰드리면 커피 한잔 하시고 가셨는데 이날은 유독 제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시모도 한동안 잠잠한 듯 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집에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으셨는데 자기 아들 안부보다는 대부분 친정 얘기였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저 사이를 은근히 질투하신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남편이 지방에 가고 없으니 그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시겠지 했는데 이번엔 그 대상이 남편이 아닌 친정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혼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하는 사업은 잘 되는지 궁금한 게 정말 많은 분이었죠. 아니, 이 사진은 뭐야? 언제 찍은 거야? 아, 이거 예전에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을 찍을 거면 나도 불렀어야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서 친정에 갔다가 한 장 찍은 걸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둔 건데 그걸 보시고 무척이나 서운해하셨습니다. 사실 배경도 사진관이 아니라 친정 안방이었고 집에서 다들 편한 옷차림이었는데 뭔가 갖추고 찍은 사진도 아니고 시댁에 가면 제대로 하고 찍은 가족 사진이 있음에도 저러시니 이럴 땐 뭐라고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살다 보니 어머님이 셈이 정말 많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셈이 많아도 그렇지 친정엄마를 질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시모의 시샘은 결혼식을 올리고 앨범이 나왔을 때도 심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찍은 사진이 왼쪽에는 시댁이었고 오른쪽이 친정이었는데 그 페이지만 30분을 넘게 쳐다보셨죠.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소리 하셨는데 너희 엄마 친주 귀걸이는 얼마 주고 산 거냐? 네? 아니 여기 사진 말이야. 이거 친주 귀걸이잖아. 얼마 줬냐고? 아유 그런데 표정이 어쩜 이러시니? 시모 혼자 친정엄마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비싼 귀걸이를 하면 뭐하냐 하면서 얼굴이 아니라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때 알았죠. 전부터 느끼긴 했지만 시모가 친정엄마에 대해 질투하는 건 물론 싫어한다는 것을요. 거기다 엄마가 하시는 사업이 쉬워 보였는지 본인도 해보겠다고 거의 한 달 동안 찾아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결국엔 또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시모가 힘들게 하면 남편이 알아서 상황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방까지 가서 일하는 사람한테 시모와의 일을 말하긴 싫었습니다. 괜히 일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 싶었고 신경 쓸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제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굳이 남편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다 전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암에 걸려 입원하게 되자 시모의 악마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회사에서 이제 막 점심을 먹어서 약간 나른한 상태에서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점심은 먹었어? 먹었지. 요즘 왜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 졸리는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던 참이었어.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도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라고 충격이었는지 저에게 바로 전화하셔서 어떡하냐고 우시더라고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저는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나랑 내일 다른 병원에도 가보자. 검사에서 정확하게 나온 거야. 요즘 오진도 많아. 내 친구도 어디 안 좋다고 해서 수술까지 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진이어서 지금 수술 안 하고 잘 살아. 그러니까 지영아, 엄마도 여러 번 확인했어. 병원도 여러 군데 가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이래? 어떻게 엄마가 암인데? 엄마는 췌장암이라고 했습니다.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떨어지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무려 70%에 달한다는 바로 그 췌장암이요. 믿을 수 없던 저는 따로 병원에 가서 몇 번이나 확인도 했는데 엄마 말이 다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단 엄마는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고 본격적으로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항암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걸 먼저 하든 잘 견뎌내야 하는 건 오로지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얘기 안 했어?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말을 했어야지. 그간 복통 증상이 있기도 했고 명치나 등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잔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여기저기 결리는 건 당연한 거라 엄마도 당연히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죠. 나이가 들면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더니 엄마는 그렇게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암튼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연차를 쓸 수 있으면 회사를 빠지고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챙겼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 그래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시모는 엄마의 상황을 전해 듣고 걱정보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첫 항암을 시작한 엄마는 당연히 고통스러워하셨고 병원에 계시다 집에 오셔서 누워만 계셨습니다. 어릴 땐 그저 엄마가 강철 체력인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 엄마는 정말 온 힘을 다해 가정을 지키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며 저 역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 있어? 아니, 없는데? 한번 나가봐. 춘정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이날 온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인터폰 화면으로 보이는 시모의 얼굴을 보니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모습만 봐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래? 제가 소식 듣고 전부터 와봐야지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이제야 와보네요. 엄마가 앉아 계시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에 그래 알았어. 그러면 쉬세요. 엄마를 봤으니 시모가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안방문을 닫고 나와서는 거실 소파로 나가더니 들고 온 쇼핑백 안에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죠. 지영아, 너 여기 앉아봐. 천장 무너지겠다. 좀 앉아. 그게 다 뭐예요? 뭐기는 항암 환자들한테 좋은 것만 골라서 내가 챙겨왔어. 솔직히 받기 싫었습니다. 시모 성격상 제가 이걸 받으면 분명히 생색낼 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걱정되니까 이렇게 시모가 찾아와서 엄마에게 괜찮냐 물으시고 음식도 싸오셔서 주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가셔도 충분한데 시모는 안방에서 엄마가 들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내가 사돈 얘기 듣고 얼마나 걱정을 한 줄 알아? 내 고향 친구도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몇 달 전에 갔잖아. 네? 가다니요? 죽었다고. 역시 사람이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다는 게 그게 맞는가 보다. 내가 있잖아. 췌장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암이라며? 요즘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도 췌장암 그거는 고치기 어렵다고 하던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 한번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병이라고 하던데. 진짜 사돈 보니까 나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도 검진 좀 제대로 받아봐야겠어. 너무 무서워. 난 나이 들어서 저렇게 불쌍하게 누워만 있다가 가긴 싫거든. 시모의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났지만 엄마도 있고 하니 화를 억누르며 시모에게 그만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보세요. 엄마도 쉬셔야 해서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야. 잠깐만. 내가 온 김에 집 좀 둘러보고 갈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체 오늘 왜 오신 거예요? 왜기는 네 엄마 얼마나 아픈지 궁금해서 와본 거지. 항암을 하면 얼마나 아픈지 내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시모는 이날 친정을 여기저기 살펴보다 혼잣말로 구시렁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얼른 가시라고 내보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점점 살도 빠지고 그동안의 일상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남편도 걱정이 되었는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자주 올라와서 엄마를 함께 챙겼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진짜? 정말? 그렇다니까. 금방 정리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너무 잘 됐어. 실은 나 좀 힘들었거든. 내가 뭔가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장모님 모시고 병원도 가고 옆에서 많이 챙길게. 남편 말대로 엄마 옆에 내내 있어주진 못하겠지만 저 혼자보다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아빠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엄마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찾아보면서 직접 만들어드리고 남편에게 말해서 며칠 친정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직접 보니 항암이 정말 사람 잡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힘들다는데 나이 드신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엄마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엄마를 간호하면서도 저 역시 힘이 났죠. 남편은 얼마 뒤 지방생활을 정리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를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고 친정에서 함께 엄마를 챙겼습니다. 확실히 남편이 있으니 엄마를 부축하는 것도 한결 편했고 집안에서 물건을 옮기는 힘쓰는 일도 남편 덕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엄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실에는 제가 함께 있었는데요. 남편도 그간 친정에 왔다 갔다 하느라 못한 일을 해야 해서 이 틈에 집에 보냈고 저도 엄마가 퇴원하시기 전에 친정을 좀 깨끗하게 치워두려고 잠시 병원에 얘기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하지 않는 시모가 친정으로 왔습니다. 도착하니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어머님이세요? 그래, 나다. 병원에서 오는 길이냐? 네,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너네 집에 갔더니 정훈이가 그러더라. 사돈 입원하셨다고. 네. 그런데 시모는 평소 같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텐데 이날은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 앞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고 인상을 찌푸린 채로 서 계셨죠.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집안에 들어가면 괜히 안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다며 이날 마스크를 쓰고 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보시라고 했는데 시모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니? 며칠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암 중에서도 그 무섭다는 췌장암이니 아마 빨리 퇴원하는 건 어려울 거다. 네? 너도 괜히 헛된 희망 같은 건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 그냥 남은 인생 항암만 하다가 고통 속에 사시게 하지 말고. 어머님! 아우 깜짝이야. 얘가 왜 소리를 질러? 나 아직 귀 안 먹었거든?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하다고 하더라. 가세요. 아직 나 할 말 다 안 했어. 저번에 와서 보니 집이 좀 괜찮던데 내가 이 집에서 좀 지냈으면 해서 왔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제 친정이에요. 아이 그걸 누가 몰라? 어차피 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쉽게 못 나오고 그러면 이 집은 내내 비어있을 거 아니냐. 집이라는 게 그렇거든. 비어있으면 거미줄도 생기고 먼지도 쌓이고 사람이 살아야 집 관리가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관리해 줄게. 어떠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말에 대꾸 없이 서 있으니 아니 뭘 그렇게 도끼눈을 하고 서 있어. 내가 살면서 집 깨끗하게 관리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을. 그리고 네 엄마 곧 죽을 텐데 명의도 내 명의로 바꿔라. 서류 정리 안 하고 살면 내 집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남의 집에 사는 기분이 들잖아. 시댁은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그것도 평수가 작아서 무슨 날이라고 시댁에 가면 식구가 몇 안 되는데도 꽉 찰 정도였죠. 그런데 시댁 평수가 작다고 남편에게 그걸 가지고 흉본 적도 없고 싫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시모의 이런 성격 때문에 화가 날 뿐이었죠. 암튼 시모는 엄마 집을 한번 보고 가신 그날 집이 탐났던 것 같았습니다. 설사 시모의 말대로 엄마가 정말 얼마 못 사신다고 해도 친정집을 욕심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길래 그만 가보시라고 했는데 시모는 계속해서 헛된 기대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만 가시라고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 췌장은 그거 어떻게 수술한다 해도 재발률도 엄청나게 높다고 하더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도 하나뿐인 사돈인데 내가 장례는 아주 제대로 준비해서. 어머님! 저희 엄마 아직 살아계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면 정말 천벌 받으실 거예요. 너 지금 이 시어머니한테 악담을 하는 거냐? 저는 시모가 뭐라고 하든 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는지 현관 밖에서 혼잣말로 계속 뭐라고 했는데요. 너무 듣기 싫어서 큰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향해 뿌리려는데 바가지 안에 물이 든 걸 보고는 잽싸게 계단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시모가 그렇게 가고 난 뒤 저는 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엄마가 퇴원 후 깨끗한 집에서 지내셔야 하니 그간 못했던 창틀 청소도 하고 베란다에 쌓아뒀던 짐도 버리고 이불도 다 꺼내서 세탁기에 넣고 돌렸고요. 청소라도 하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사실 시모만 저러는 게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 췌장암이라고 하니 다들 엄마가 사실 수는 있는 건가 라는 무심하게 막 던지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늘 힘이 되어 주었고 저 역시 엄마는 무조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긴 했지만 이날도 저는 엄마가 없을 때 실컷 울었고 울고 난 뒤에는 힘내서 청소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모는 제 말대로 정말 천벌이라도 받은 건지 신우를 통해 시모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배려로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일정은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갔는데 오랜만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간호사로 취직을 하고 난 뒤부터는 따로 나가 살고 있었고 시모와도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죠. 시모를 겪어보니 자식들도 등을 돌리겠다 싶을 정도여서 남편도 더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더 묻지 않고 신우와는 이렇게 가끔 통화하는 정도로만 지냈습니다. 어머 아가씨, 잘 지냈어요? 네 언니, 오빠 통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그래도 잘 견뎌주고 계세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죄송해요. 가보지도 못하고. 일하느라 바쁜 거 다 아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괜찮아요. 저 언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신우는 본인이 사는 동네 근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건강검진도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모가 신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시면 아마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데 그래요? 얘기해봐요. 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고 시모가 병원에 와서 직접 얘기를 듣고 서류도 받아가야 하는데 신우에게 대신 서류를 챙겨달라고 했답니다. 신우가 가족이니 병원에서도 대충 얘기를 해준 것 같았고요. 해당 병원에서는 간경화와 암이 보인다고 했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데 시모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서류를 받으러 병원에 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건강에 자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신우의 전화를 받고 난 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남편에게 얘기를 들은 시모가 그제야 병원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날 시모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맞았고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국가검진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이번에 친정엄마가 아프신 걸 보고는 오랜만에 검진을 받은 거였어요. 시모가 무섭다면서 남편을 데리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시댁에 어머님을 내려드리고 가려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모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병원으로 가고 있어?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날지도 모르잖아. 암튼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알았어. 시모는 이날 충격이 크셨는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셨는데 며칠 뒤 친정엄마는 안정을 되찾아 퇴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친정엄마의 시어머니까지 암이라니. 저희 집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시모의 막무가내 성격으로 남편도 시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이고 암 말기라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겠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이 몹시 괴로웠는지 평소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찾았습니다. 무슨 술이야?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오늘은 술이라도 마시고 자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야. 자기도 나한테 그랬잖아. 우리 엄마 암이라고 했을 때 나한테 다 잘 될 거라고 믿어보자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이날 남편은 정말 통곡을 하듯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엄마가 아프시다고 했을 때 참 많이도 울었거든요. 시모는 몸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동안 소화가 잘 안 되고 옆구리 통증도 있었지만 시모는 그냥 넘기고 지냈다는데 좀 아프다 말고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날부터 남편과 저는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를, 남편은 시어머니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혹시 모르니 다른 병원에도 시모를 모시고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간암 말기가 맞았습니다. 엄마보다 시모의 상태가 더 안 좋았던 건 암 크기도 큰 편이었고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라도 해보고자 입원을 했지만 입원 후 3일 동안은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항암 치료도 불가능했고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했죠. 선생님, 간 수치만 떨어지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항암은 못할 겁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이날 저도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말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병원이라 남편은 희망을 품었는데 3일 만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 남편이나 신우나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때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못되게 굴었어도 그래도 본인에게 엄마니까 당연했어요. 친정엄마가 아프시다고 했을 때도 남편은 정말 여기저기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유명하다는 병원에 다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입원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이렇게 되었으니 남편은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젊으시니 포기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차라리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남편이 그게 더 괴롭다고 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 상황에도 막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그 말을 꺼내어 본인 아픈 걸 제 탓을 하셨거든요. 실은 저도 그 말 때문에 남편에게 얘기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천벌을 받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시모가 암 말기라는 걸 알고는 남편에게 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 나였으면 천벌이 뭐야. 더 심한 말도 했겠다. 내가 사과해야지 자기가 왜. 우리 엄마지만 막말하는 거 정말. 내가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자기 얼굴을 못 보겠다. 미안해서. 남편도 이렇게 말해줬는데 시모는 남편과 신우까지 있을 때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게 다 전혀 때문이야. 엄마, 왜 그래요? 정훈아, 너 모를 거다. 너 없을 때마다 전현이 나한테 얼마나 구박을 한 줄 알아? 전에도 나한테 천벌 받을 거라고 그런 막말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야. 전현 때문에. 엄마 제발요. 엄마가 아픈 게 왜 지영이 탓이에요? 엄마가 진작에 검진받고 아플 때 병원 갔더라면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들어놓고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미 진행된 지 오래전이라는데 왜 지영이 탓을 하냐고요? 남편은 제가 힘들까 봐 그날 이후 시댁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시댁에 간다 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친정엄마를 신경 쓰느라 저도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 시모는 병원에서도 더는 해줄 게 없다고 해서 시댁에 계셨는데 엄마는 항암이 거의 다 끝나갔고 항암을 마치면 몸 상태를 확인 후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모는 점점 더 나빠지는데 반대로 친정엄마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에게 말하기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모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학을 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신우에게 들으니 시모가 내내 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제 탓을 하면서 남편이 저와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아플 일도 없었을 거라고 했다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가씨가 왜요? 어머님 성격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거니까 오빠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시고요. 언니도 많이 힘들겠지만 오빠 좀 잘 챙겨줘요. 오빠가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신우의 말대로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했고
한동안 시댁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시모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병원에서는 부를 가족이 있으면 다 연락하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시모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말에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전화에 저는 친정에 있다가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이었어요. 시모가 눈을 뜨고 남편과 신우를 알아본 뒤 그 다음은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지영이니? 네, 저 알아보시겠어요? 이리 가까이 와. 시모는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그간 못할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잘해줄 걸. 며느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너한테 모진 말을 했을까? 그래서 벌 받나 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탓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한 짓들 생각해보니 벌 받는 게 맞구나 싶었어. 착한 일도 좀 하고 살걸. 지영아, 우리 정훈이랑 잘 살아. 사도는 좋아질 거야. 내가 그렇게 빌었거든. 정말 살면서 이렇게 죽도록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일했어요. 그런데 이날 시모가 저에게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에 그간의 미움도 사라지고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모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장례 준비를 했고 시모를 잘 보내드렸어요. 한동안 힘들어하던 남편이었지만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남편은 저와 친정엄마에게 더 잘했습니다. 그간 시모 때문에 힘들었을 걸 생각하면 평생을 잘해도 부족하다면서 말이죠. 엄마는 시모가 암 진단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행히도 경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엄마는 통증을 호소하셨기에 내심 걱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통증은 고질적인 식도염과 위염 때문이라는 말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고 수술 후 3개월 차 검사 이후로 6개월 간격으로 검사받기로 했는데 무난한 상황이라 하루하루 감사함을 잊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엄마는 그동안 항암으로 속이 뒤집어져도 무조건 드시려고 노력하셨고 하루에 10,000보를 채우지 않더라도 기력이 있는 한 거르지 않고 많이 걸으셨어요. 사람들 만나서 일상생활도 하며 버티셨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지만 엄마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췌장암은 포기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완치를 바랄 수 있는 암이라고 생각했고요. 물론 얼마든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한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재발률이 높다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완치 판정을 받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옆에 남편이 없길래 거실로 나가보니 작은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작은 방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서 남편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두 손 모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잘 지내시고 계시죠? 엄마가 하신 약속 꼭 지켜주세요. 엄마가 장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영이 위해서 뭔가는 해주고 싶다고 하셨던 그 말 잊지 말고 꼭 지켜주세요, 엄마. 그래서 저는 엄마가 좋아지신 건 남편의 기도 덕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엄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신우는 병원에서 전처럼 근무하고 있고 남편과 저도 일상으로 돌아와 잘 지내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 엄마처럼 암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힘든 시간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